저는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4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한은주입니다. 올해 60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는 벌써 4년째죠.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는데 자꾸만 밥그릇을 2개 꺼내게 됩니다. 손이 멈춰지질 않아요. 그릇을 내려놓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또 이러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텅 빈 건너편 자리를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한쪽 그릇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 식탁이 이렇게 무거워진 게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 넣어도 맛이 없었어요. 그냥 삼키는 거였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안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죠.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배경음일 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제 목소리마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박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였죠. 은주야, 너 요새 집에만 있지? 하루만 나가자. 사람 좀 만나고 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미경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 타볼래? 묻지마가 뭔데? 싶었죠. 미경이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아무것도 안 물어본대. 그냥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오는 거야. 부담 없잖아. 부담이 없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실 저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이를 물으면 60이라고 하기 민망하고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사별했다고 말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니 그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럼 그게 컨셉이래. 그냥 편하게 놀다 오는 거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도 좀 하고 옷도 골라 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렸어요. 처진 살이 만져졌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거울을 자주 봤어요. 그분이 예뻐 보인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아무도 안 봐요. 거울 볼 이유도 없었죠. 그래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미경이가 예쁘다고 선물해준 연한 분홍색이었어요. 입술에 색이 돌아가니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미경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큰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버스 옆면에는 묻지마 관광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묻지 않을까? 그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는 미경이를 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흔들릴 거라는 걸요.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커튼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두꺼운 베이지색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왜 커튼을 쳤을까 싶었죠. 밖이 안 보이니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바깥 세상과 차단된 느낌이랄까요? 이 안에서는 누구도 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나이를 묻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제 과거를 캐묻지 않을 거고요. 그냥 하는 주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승객일 뿐이었습니다. 미경이를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만큼 나이 든 분들도 계셨고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많았어요. 모두들 설렌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걸었죠. 그때 앞쪽에서 마이크를 든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자 김성민입니다. 목소리가 참 밝았어요. 라디오 DJ처럼 경쾌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편하게 웃고 먹고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여행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찾아 앉아주세요. 곧 출발합니다. 진행자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경이와 함께 빈자리를 찾으려 했는데 미경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주야, 나는 저기 앞자리에 앉을게. 멀미가 좀 있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같이 앉으려고 온 건데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미경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버스만 타면 토할 것 같거든. 잠깐만 떨어져 있자. 할 수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뒷자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디 앉아야 하지? 어디가 비었지? 두리번거리다가 창가 쪽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앞자리에 남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자리 비었나요? 남자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자린 제 짝이 앉기로 했어요. 짝이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괜히 물어본 것 같아서 민망했죠. 제가 뭘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죄송하다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뒤로 물러섰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혼자 온 게 실수였나 싶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걸?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옆자리가 비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분이 제 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죠. 60 중반쯤 되셨을까요? 괜찮으세요? 이쪽 자리 넉넉합니다. 그분은 옆자리 가방을 치우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맙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민망한 반, 안도감 반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려 했는데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냄새라기보다는 향이었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 싶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옆에 앉으신 분에게서 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들은 보통 향수를 안 뿌리는데
이분은 발랐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향이었어요. 나무 같기도 하고 차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버스 안은 웅성거렸지만 이상하게 저는 조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향수 냄새와 햇살, 그리고 낯선 사람의 존재, 묘한 조합이었죠. 저는 슬쩍 옆을 봤습니다. 그분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커튼 틈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자세도 단정했어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비밀입니다. 도착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옆 사람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라니 저는 긴장했습니다. 뭘 말해야 하지? 하지만 그분은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달리면서 흔들렸습니다. 제 어깨가 살짝 그분 쪽으로 기울었어요. 깜짝 놀라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분은 괜찮다는 듯 미소만 지으셨죠. 길이 좀 울퉁불퉁하네요. 그분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계속 느껴졌어요. 햇살도 계속 따뜻했습니다. 버스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 낯선 안정감.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괜찮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버스가 1시간쯤 달렸을까요?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장난기 가득했어요. 자, 이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파트너를 뽑겠습니다. 파트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파트너를 뽑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신나는 표정이었는데 저만 불안했습니다. 여기 바구니에 번호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뽑아주세요. 같은 번호를 뽑은 분들끼리 오늘 하루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거든요. 이런 게임 같은 건 정말 싫었어요. 왜 꼭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누군가와 짝이 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고 싶었습니다. 은주 씨, 가보세요. 미경이가 뒤에서 제 등을 톡 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구니에는 작은 종이들이 접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하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크게 적힌 숫자 8. 별 의미 없는 숫자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같은 번호끼리 손을 들어주세요.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번. 앞쪽에서 두 분이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번. 또 다른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번, 4번, 5번. 차례로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죠.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8번 되시는 분,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같은 번호일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때 옆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제 옆자리를 양보해 주셨던 분이요. 그분도 8번을 들고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운명이다.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어요. 박수 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운명이라니요? 그냥 우연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옆에 앉으신 두 분이 8번이시네요. 이미 짝이 맞춰져 계셨네요.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도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번호 확인이 끝나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파트너끼리 이야기 나누시면서 가세요. 곧 점심 먹을 곳에 도착합니다. 점심이라는 말에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분도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침묵했죠. 이상했어요. 분명 어색한데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어느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봄바람이었어요. 파트너끼리 같이 앉으세요.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짝을 지어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분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도시락이 앞에 놓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밥과 반찬이 알록달록하게 담겨 있었어요. 계란말이, 소세지, 김치,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럽게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해서 그런가 속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도시락을 그냥 둔 채 물만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죠.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도 조용히 드시고 있었어요. 젓가락질이 느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셨어요. 안 드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했어요. 빈속에 약 드시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제가 약을 먹는다는 걸요? 가방 속에 혈압약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침에 먹으려다가 깜빡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묻자 그분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손에 약봉지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작은 자국이 손가락에 남아 있었어요. 약봉지를 뜯다가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시다니 참 세심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분은 젓가락을 들더니 자기 도시락에서 김치 한 조각을 집으셨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내미셨습니다. 제가 담근 겁니다. 짜지 않아요. 저는 멍하니 그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적당히 묻어 있었어요. 싱싱해 보였습니다. 남자분이 김치를 담그신다고요? 신기했어요. 직접 담그세요? 제가 묻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니까 배운 거죠. 혼자 산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아삭한 소리가 났어요. 정말 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맛까지 났죠. 배추가 아삭아삭했어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집에서 담근 김치를 먹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김치를 담글 이유가 없었어요. 마트에서 사 먹었습니다. 맛은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 김치는 달랐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드세요. 그분은 또 한 조각을 집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점,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분도 조용히 드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바람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부드럽게 들렸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묻지 않기로 한 여행이었지만 이 사람은 알고 싶었거든요. 정태식입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은주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정태식, 이름도 참 단단해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은주 씨. 정태식이 말했습니다. 존댓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죠. 저도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 여행을 왔는지, 평소에 뭘 하며 사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정태식은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이 그렇게 깨끗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손톱도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가락도 길었어요. 만드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지낸다고만 말했어요.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식도 더 묻지 않으셨죠.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일어설 때 정태식이 제 도시락 뚜껑을 닫아주셨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은 점심 먹기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정태식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던 탓인지 눈꺼풀이 무거웠죠. 살짝 졸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앞쪽에서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장난스러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또 무슨 게임을 하자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명을 끄겠습니다. 깜깜해질 거예요.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버스 안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조명, 복도 조명 모두 꺼졌어요. 순식간에 버스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빛도 들어오지 않았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깜깜하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비명과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불을 끄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파트너끼리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손을 잡으라고요? 눈을 마주 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 봐요? 딱 1분만 해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누군가는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건 싫었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어요. 정태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잡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끝을 살짝 잡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럽게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누구죠? 정태식인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을 뿌리쳐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은 말했어요. 이러면 안 돼. 처음 본 사람인데.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따뜻하다. 이 온기가 좋다. 정태식 씨, 맞죠?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꽉 잡았어요.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뭐지?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의 온기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 손바닥의 두께, 모든 게 전해졌어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정태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조용한 숨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수다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이 손의 온기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분이라고 했는데 훨씬 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을 놓지도 더 잡지도 않은 채로요.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돌이 가슴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잡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온기가 진짜라는 것, 그것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태식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어요. 깍지를 끼듯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정태식의 손가락을 감쌌어요. 우리는 완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조명을 켜겠습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버스 안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눈부셨습니다. 정태식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불이 다 켜졌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태식을 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더 있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간절함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어지는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손바닥이 시원했습니다. 아니, 차가웠어요. 정태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앞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커튼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나무들, 건물들, 하늘. 제 손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정태식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식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이 온기가 조금 더 오래 남아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그 감촉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4년 만에 처음 느껴본 떨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잡았던 손, 정태식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아침부터 전화가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세요? 은주야, 너 지금 인터넷 봤어? 미경이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인터넷, SNS 말이야. 어제 우리 탔던 버스 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스가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빨리 검색해봐. 묻지마. 관광버스로 검색하면 나와. 미경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휴대폰을 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묻지마 관광버스라고 쳤죠.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가장 위에 글이 하나 떠 있었어요. 묻지마 관광버스 커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태식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도시락을 먹는 사진, 그리고 버스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까지. 누가 찍은 걸까요? 몰래 찍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둠 속인데 어떻게 찍은 거죠? 플래시도 없었는데요. 아마 불이 켜질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기 전에요. 댓글을 봤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나이 들어서도 저러냐? 요즘 노인들 정신 좀. 민망하다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악의적인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연애 비슷한 걸 한다는 게요. 손을 잡는 것조차 우스꽝스러워 보이나 봐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그런 버스를 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미쳤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60살 먹은 사람이 무슨 설렘이에요? 무슨 손잡기예요?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4년 만에 다른 남자 손을 잡다니요.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눈물이 났어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태식은 이걸 봤을까요? 그분도 이 글을 봤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미안했습니다. 괜히 그분까지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제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저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혹시 악플 다는 사람이 번호를 알아낸 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한은주 씨, 저 정태식입니다. 정태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왜 문자를 보냈을까요?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당황한 걸까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짓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거짓은 없었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슬퍼서인지, 고마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정태식의 말이 맞았어요. 거짓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잡았던 그 손도,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그 순간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저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나 봅니다. 나이 든 사람의 감정은 우스꽝스럽게 보나 봐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추태로 보이나 봅니다. 저는 천천히 문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오타가 났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나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았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기다렸어요. 5분, 10분, 30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정태식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처럼 당황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답장이 와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을 전했다는 거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빨래도 해야 했고요. 일상은 계속되니까요.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삶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태식의 문자가 계속 생각났어요. 거짓은 없었다는 그 말이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의 감정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태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같은 여행사에서 1박 2일 여행을 간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아직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은주야, 이번엔 제대로 된 여행이야. 1박 2일로 펜션도 가고 그래. 나는 괜찮아. 정태식 씨도 온대.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정태식이요? 그분도 가신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요? 보고 싶어? 미경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또 가방을 쌌습니다. 왜 가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정태식을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분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아들이 갑자기 온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엄마, 민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엄마, 요새 누구 만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정태식을 만나는 걸 아들이 알 리 없는데요. 갑자기 왜 그래? 인터넷에서 봤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랑 같이 찍힌 사진이요. 아, 그 사진이구나.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야. 여행에서 만난 친구요? 엄마, 그 사진 보면 친구처럼 안 보이던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너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신경 쓸 일 아니라고요? 엄마가 모르는 남자랑 그렇게 다니는데요?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인터넷에 이상한 글도 있던데요. 묻지마, 관광버스가 뭔데요? 거기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너무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정태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태식이요? 이름까지 알아요? 민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4년이라고요? 겨우라고요? 민수야, 너한테는 4년이 짧을지 몰라도 엄마한테는 너무 길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너는 1년에 몇 번이나 엄마 찾아와? 명절 때 잠깐 오고, 용돈 필요할 때 전화하고, 그게 다잖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밥 먹을 때마다 혼자고, 잠들 때마다 혼자야. 너는 모르잖아.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매일 아침 밥그릇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어. 4년 동안 매일 그랬어. 너는 그거 알아?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거야. 너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나가. 엄마,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정태식의 공방 주소를 말했어요. 미경이가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왜 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엄마는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30분쯤 지나서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나무 간판에 정태식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흙냄새가 났어요. 정태식이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제 얼굴을 보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태식 씨, 네,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우리 그냥 같이 살아봅시다. 정태식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주 씨, 지금 무슨 말씀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 눈치 말고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눈치 봐요. 그냥 같이 살아요. 정태식은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닦지도 않고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그래도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 작은 공방이 전부예요. 상관없어요. 저도 가진 거 없어요. 텅 빈 집뿐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럼 나도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요. 저는 울었습니다. 정태식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가기로요. 그리고 미경이가 말한 1박 2일 여행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기로요. 며칠 뒤였습니다. 다시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랐어요. 이번엔 더 큰 버스였습니다. 1박 2일 여행이니까요. 사람들이 반겼어요. 지난번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정태식을 봤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잘 지내셨어요? 정태식이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럭저럭이요. 태식 씨는요? 괜찮았어요. 은주 씨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죠.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괜찮으시죠? 펜션에 도착하면 괜찮을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 어때요? 그냥 가면 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했어요. 창문에 톡톡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졌어요. 30분쯤 더 가니까 폭우로 변했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길이 막힐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버스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멈췄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쪽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잠시 우회해야 할 것 같아요. 진행자가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버스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도 치기 시작했어요. 쾅! 큰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천둥을 무서워하거든요. 결국 진행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인근 펜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거기서 비를 피하시고 날씨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할 수 없었죠. 버스는 가까운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어요.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펜션 주인이 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방이 부족합니다. 진행자가 사과하며 설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펜션 주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2인실로 배정하면 겨우 될 것 같네요. 파트너끼리 같이 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정태식을 봤어요. 그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정태식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우리는 서로 양보했습니다. 결국 정태식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두껍게 접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분은 담요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제게 건네고 하나는 본인이 가졌어요. 불편하실 텐데 이건 제 쪽으로 덮겠습니다. 정태식은 바닥에 자리를 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방 안을 흔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움찔했어요. 괜찮으세요? 정태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꽉 움켜쥐었어요. 또 천둥이 쳤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번개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담요로 귀를 막았습니다. 천둥, 무서우세요? 정태식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60살이나 먹고 천둥을 무서워하다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까이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왜 제 손을 잡았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천둥이 또 쳤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정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꼭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정태식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은주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떨림이었어요. 정태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분도 혼자였구나. 매일 공방에서 혼자 도자기를 빚었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너무 고요했어요. 숨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슬펐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정태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어둠 속이 아니었어요. 불이 켜진 방 안에서였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태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태식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눈물을 받아주는 게요. 혼자 우는 게 익숙했거든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달랐어요. 누군가 곁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천둥도 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울음을 멈췄습니다. 정태식이 티슈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울어서요. 괜찮습니다. 우셔도 돼요. 정태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은주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그날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때 이미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어요. 옆자리를 양보해 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태식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뽑을 때 기도했어요. 제발 같은 번호가 나오게 해달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분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어둠 속에서 손을 잡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요? 너무 급했나 싶어서요. 은주 씨가 싫어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정태식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게 맞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네,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 사별 후의 공허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정태식은 아내가 암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했어요. 매일 손을 잡아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요. 아내가 떠난 후 그분은 도자기 만드는 것에 매달렸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대요.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알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 안에만 있었어요. 나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말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정태식을 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태식 씨. 뭐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후 정태식과 저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태식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저녁에는 통화를 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태식 씨는요? 공방에서 작업했어요. 은주 씨 생각하면서요. 그런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태식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방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곳이 궁금했거든요.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뭘 입어야 하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남자 만나러 가는데 뭐 입는 게 좋을까? 미경이가 웃었습니다. 은주야, 네가 이런 고민을 하다니. 좋은 일이야. 미경이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추천했어요. 너한테 잘 어울릴 거야. 차분하면서도 우아해 보여. 고마워, 미경아.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한 화장이었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의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민수야,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지. 민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놀랐어요. 사과할 줄 몰랐거든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뵙지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왜 더 자주 안 가냐고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정태식이라는 분, 좋은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화장도 하시고. 응, 약속이 있어. 그분 만나러 가는 거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가세요. 늦으시겠어요. 민수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너도, 민수야. 민수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이 인정해줬습니다. 제 선택을요. 정태식의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태식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물레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이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정태식이 저를 봤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방 안을 둘러봤어요. 선반에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컵, 접시, 화병,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다 태식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전부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대단하네요. 정태식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손을 씻고 제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민수가 왔다 갔어요. 아드님이요? 네,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어요. 정태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은주 씨, 네? 우리 정말 같이 살까요? 저는 정태식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럼 제대로 해요. 제대로요? 결혼식이요. 작은 거라도 해요. 저는 놀랐어요. 결혼식이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알리고 싶어요. 은주 씨와 함께 한다고요. 정태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에 다시 사랑하는 거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해봐요. 결혼식, 정태식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요. 장소는 작은 정원으로 정했습니다. 미경이가 도와줬어요. 의상도 골라주고 꽃도 준비해줬어요. 은주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응. 눈빛이 달라졌어. 미경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해, 은주야. 내가 다 기뻐. 고마워, 미경아. 네가 아니었으면 정태식 씨도 못 만났을 거야. 그치? 내가 은인이지. 우리는 웃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5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부드러웠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색 재킷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미경이가 골라준 거였죠. 은주야, 예쁘다.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예뻐. 응, 진짜 예뻐. 행복해 보여. 미경이의 말에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20개 정도였을까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경이도 있었고 민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정태식의 친구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만났던 분들도 오셨어요. 모두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쪽에 정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셨습니다. 잘생겨 보였어요. 아니, 원래 잘생기셨죠. 정태식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렜어요. 60살인데도 설레더라고요. 작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잔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미경이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해, 은주야. 미경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태식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분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태식의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한은주 씨와 정태식 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 만나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태식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죠. 두 분은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약속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남은 날들을 함께 걸으시겠다는 약속이죠. 정태식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은주 씨, 정태식 씨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정태식 씨, 한은주 씨를 평생의 동반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약속을 나눠주세요. 사회자가 물러났습니다. 정태식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는 함께니까 두렵지 않아요. 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은 날들,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겠습니다. 정태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만의 속도로 가겠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태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 씨.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어요. 4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다시 웃게 됐어요. 다시 설레게 됐어요. 정태식이 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이제 남은 길 같이 걸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손잡고 나란히 우리만의 속도로요. 정태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어린 미소였어요. 네, 같이 걸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이 더 크게 흘렀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꽉 안았어요. 식이 끝나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축하를 받았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어요. 주황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태식과 저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은주 씨, 네, 앞으로 매일 이렇게 걸어요. 네, 매일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봄이었어요. 우리의 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경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미경이가 묻지마 관광버스를 권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태식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원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어요. 나란히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은주 씨, 행복하세요? 정태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하늘의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60에도 70에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용기, 다시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용기요.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요. 묻지마 관광버스 안에서요.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남은 날들을 함께 걸을 거예요. 손을 잡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아플 때는 서로 기대고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요.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정태식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그분 어깨에 기댔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밝았습니다. 별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우리를 비췄어요. 은주 씨, 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으로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둘이에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원을 빠져나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기 전에 저는 뒤돌아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나눴던 그곳이요.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태식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나무들, 건물들, 가로등,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정태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분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요. 60살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사랑은 타이밍을 묻지 않으니까요. 필요한 건 용기뿐이에요. 저는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